한국의 캠핑이 소개된 지 어느덧 100년. 그동안 한국의 캠핑 문화는 가족 캠핑의 등장과 오토 캠핑의 대중화 등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1920년대 처음 시작된 캠핑이 어떻게 오늘날의 다양한 스타일로 진화했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캠핑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1922년 조선소년 척후군의 창설로 본격적인 캠핑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청소년들에게 자연 속에서 캠핑을 경험하게 해주며 자연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전등사에서의 첫 기록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캠핑 활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1927년 잡지기사에서는 캠핑의 효능, 장소 선정 요령, 필요한 장비 등 캠핑의 기본사항을 다뤘습니다. 당시 캠핑 필수품 목록에는 천막, 모포, 방수의, 네이, 수통, 성냥, 랜턴, 도끼, 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록은 현대의 캠핑 장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야영문화가 등산과 결합하여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악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었고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말마다 산 정상이나 계곡에서 야영을 즐기는 것이 대중적인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67년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야영을 새로운 레저로 인식하게 되는 등 캠핑 문화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도 무분별한 개발과 도벌로 인해 자연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벌 문제가 줄어든 후에도 많은 야영객들이 몰리면서 세석평전과 같은 인기 야영지는 등산객들의 많은 발길로 인해 초토화되었습니다. 한라산에서는 1967년 철축제가 열리며 백록담 일대에 많은 탐방객과 야영객들이 몰려 자연훼손이 발생했습니다. 1968년 북한군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던 사건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야간에 야영을 하던 사람들이 간첩으로 오인받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야영문화에서는 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영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의 캠핑 문화가 확산되며 첫 규제가 도입된 시기였습니다. 캠핑이 점차 대중화되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캠핑 인구가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정부는 산불 방지를 위해 첫 번째 주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내무부 치안국은 취사도 도구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무분별한 야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산악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철회되었고 대신 등산객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청소년들의 캠핑 활동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혼성 캠핑이 청소년 탈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1976년 9월 서울 도봉산 계곡에서 발생한 소주병 살인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극대화시켰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중고생들의 야외 캠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캠핑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캠핑 문화가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캠핑은 더 이상 일부 매니아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가족 단위 캠핑의 본격적인 등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인해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했고 이는 여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캠핑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토캠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캠핑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캠핑 장비를 운반하고 차량 주변에서 야영을 즐기는 오토캠핑은 기존의 배낭을 메고 떠나는 캠핑과는 달리 더 많은 장비를 가져갈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 캠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콘도나 펜션 같은 휴양시설이 부족했던 당시 해변이나 계곡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이 주된 여름휴가 방식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캠핑 장비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코롱 스포츠는 국내에서 등산복을 생산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캠핑 동호인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텐트, 침낭, 배낭 등 다양한 용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산 브랜드의 성장은 캠핑 장비의 품질을 높이고 캠핑의 대중화를 촉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캠핑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무분별한 야영으로 인한 자연훼손, 쓰레기 문제, 소음 등 환경 파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캠핑 장소들은 주말마다 몰려드는 캠핑객들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연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야영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도입되었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환경 파괴 문제로 인해 한국의 캠핑 문화가 큰 변화를 겪은 시기입니다. 1980년대에 캠핑 붐으로 인해 자연훼손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990년 국립공원 내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1991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산에서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보호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당시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산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규제로 인해 많은 산악인들이 더 이상 산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도시락을 준비해 당일치기 산행을 가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야영 금지로 인해 펜션과 콘도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숙박시설의 확산은 한국 관광산업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캠핑 문화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시기입니다. 오토캠핑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고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도입, 자동차 보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1년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속속 들어섰으며 국립자연휴양림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캠핑장을 건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설 캠핑장도 급증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캠핑 붐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프로그램은 KBS 1박 2일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여행과 야외활동을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레저 활동과 캠핑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캠핑 장비 산업도 급성장하였으며 리빙쉘 텐트와 같은 편리한 캠핑용 가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호비아 등 국내 캠핑 장비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하며 캠핑 장비 품질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캠핑의 대중화로 인해 캠핑장의 혼잡과 소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캠핑 에티켓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은 가족중심 캠핑이 주목받은 시기였습니다. MBC의 아빠 어디가는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캠핑을 보여주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감 형성,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한 에피소드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이 가족중심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00개였던 캠핑 장수는 2015년 2360개로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의 캠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캠핑용품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여 2015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글램핑과 차박이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일상과 여가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캠핑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캠핑 시장은 6조 3천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차박과 캠핑카는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캠핑이 급격한 대중화는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캠핑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졌고 불법 차박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문제는 지역 주민과 캠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올해 9월 10일부터 이른바 차박 캠핑 금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캠핑장 주변의 무질서와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반면 일부 캠퍼들은 법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박을 즐기던 캠퍼들 사이에서는 캠핑 장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식 차박 구역을 확대하고 캠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영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캠핑을 통해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존하고 올바른 캠핑 문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아웃도어 정보와 유용한 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